네, 토트넘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이야기인데 비카리오의 부상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부상을 달고 60분을 예. 뛰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비카리오의 부상 소식을 토트넘이 알렸고요. 오른쪽 발목이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진행했고 구단 의료진이 비카리오의 훈련 복귀 일자를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카리오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발목 수술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목이 부러진 채로 맨시티 원정에서 60분 동안 뛰며 내가 가진 모든 걸 바쳤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 인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부러진 채로 60분을 뛰냐고. 예, 안 아픈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투혼이겠죠. 예, 네. 투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곧 경기장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곧 경기장에 돌아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비카리오의 결정이 최소 6주, 최대 10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10주면은 특히 비카리오면은 이게 공백이 너무 클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토트넘 동료들은 댓글을 통해서 비카리오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물론 이 비카리오의 부상을 달고 60분을 뛴다. 이거는 분명히 투혼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투혼이라고 부를만은 한데 수술까지 필요했던 부상을 안고 뛴 거를 마냥 투혼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투혼이 맞는데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결과적인 대승을 얻긴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뛰고 싶어서 참고 뛰다가 부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그쵸? 있는데 네. 이게 특히나 수술이 필요한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뛰면 뛸수록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카리오의 어떤 이런 투혼이 맨시티전 대승을 이끌었다고 분명히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게 토트넘의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좋았는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예. 또 다가오는 일정들이 보면 강팀들 일정이 좀 많네요. 예, 이게 일단 당장 이번 주에 AS 로마와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고요. 강팀과의 일정만 추려보자면 12월 9일에 첼시, 그 다음에 20일에는 맨유와 카라바오컵 리그컵 경기가 있고요. 23일에 리버풀, 그 다음에 비카리오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는 1월 16일에 아스널. 이렇게 해가지고 강팀과 일정이 좀 수두룩해요. 이런 상황에서 비카리오의 부상은 분명한 악재로 보이고 특히나 로메로와 판더벤이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비카리오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토트넘이 진정한 수비 위기에 직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 보면은 크루 자리에 나왔던 미드필더들도 그렇고 이제 그 반더벤과 로메로 자리를 메꿔줬던 드라구신과 이제 벤 데이비스가 잘해줬긴 하지만 어쨌든 이 비카리오까지 나가면 이 척추들이 몸으로 이렇게 뜯겨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텐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S 로마와의 경기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홈 경기가 있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오전 5시에 있고요.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맨시티전 4대0 대승으로 11월 A매치에서 좋지 않았던 흐름을 깬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메디슨의 폼이 올라왔다. 클로셉스키의 폼이 최고조다. 이걸 확인한 건 좋았는데 이 비카리오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다가오는 로마 경기나 이런 경기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큰 과제로 떠오른 것 같아요. 현재 부상 선수들을 나열하면은 비카리오에 더해서 히샬리송, 얜 또 다쳤어. 예, 네. 그때 장렬하게 도움하고 부상을 당했죠. 그쵸, 네. 예, 그다음에 판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마이키 무어, 윌손 오도베르 이렇게 해서 부상이거든요. 이 중에서 핵심이라 할 만한 선수는 판더벤, 로메로, 비카리오인데 다들 이제 수비 골키퍼 이쪽에서 핵심으로 뛰는 자원들인데 죄다 결정하는 건 당연히 치명적이죠. 특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나와야 될 선수가 포스터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1군에서 검증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 RP 화이트먼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토트넘이 사실 골키퍼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위안 아닌 위안이 있다면 잉글랜드 축구협회 주관대회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유로파리그는 소화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토트넘의 유일한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벤탄쿠르의 기용은 체력 안배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중원 조합만 놓고 보면은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비진은 아마 지난 경기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카리오가 부상 안 당했으면은
좀 아치그레이를 그래도 좀 라이트백이든 레프트백이든 돌려서 사용을 했을 텐데 비카리오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이면은 적어도 풀백 2명은 우독이랑 포로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난 경기와 같이 우독이, 벤 데이비스, 라드 드라구신, 그 다음에 페드로 포로 이렇게 해서 수비라인 4명, 그 다음에 프레이저 포스터 밑에 이렇게 다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은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가정하에는 베르너, 티모 베르너, 도미닉 솔랑케, 뭐 브레넌 존슨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난 경기 1분 베일. 네. 1분 베일. 네. 예, 그 장면만 베일이었거든. 왼발이 근데 쓰레기였지. 아무튼. 예. 그래서 사실 제2의 베일은 존슨이 좀 더 가깝긴 한데 뭐 여하간 그래서 이 모든 건 로테이션에 돌린다는 가정하에 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유로파 리그긴 하지만 갈라타사라이전 패배를 만회해야 하는 그런 임무도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벤탄쿠르 정도만 바꾼 라인업으로 시작해서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손흥민, 뭐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한 게 일단 수비진이 괴멸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는 뜻은 수비진을 그렇게 계속 돌려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손흥민이나 클루세스키를 교체할 만한 어떤 자원들이 충분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하고 클루세스키가 지난 경기처럼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지금 토트넘도 아무튼 유로파리그 이번 경기 이기면은 좀 적어도 절반 이상 이제 16강 진출을 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지난 경기와 같이 벤탄쿠르 정도만 비수마 교체하는 그런 주전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선발로 나오고 후반 이른 시간 교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좋겠지만 또 AS 로마한테 그냥 2골 먹고 야, 안 되겠다. 풀타임 뛰어라.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아, 그렇죠. 근데 또 갈라타사라이전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도 교체 진행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교체를 진행할 것 같긴 한데 뭐 여하간 주전조를 가동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단 그럼 상대인 로마는 어떤가 해서 살펴보면은 로마는 진짜 어수선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세리에 A가 굉장히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는 그 순위 경쟁에 끼지 못하고 있어요. 좀 수습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11월 A매치 기간에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라니에리 감독은 로마에서만 3번째 감독직을 수행을 하게 됐고요. 지난 시즌에 칼리아리에서 이제 마치면서 나는 이제 소속팀 감독으로 은퇴하겠다라는 선언을 낭만으로 또 번복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로마라서 돌아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감독직에서 물러나서 고문으로 로마에 남을 예정이고 그 말인즉 이번 시즌 라니에리는 정식 감독이라기보다는 임시 감독이 좀 더 가까운 그렇죠. 소방수. 소방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였던 나폴리와 리그 경기에서는 루카쿠한테 실점을 하면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가 리그 1위 팀임을 고려하면은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로마는 체력 안배보다도 조직력 맞추기가 좀 우선이라서 지난 경기 라인업으로 나설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로마가 지난 경기에서 나온 라인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르템 노비크가 최전방에 나섰고요. 그 밑에 로렌초 펠레그리니 이렇게 나왔고 니콜로 피실리, 브라이안 크리스탄테, 마누 코네, 그다음에 스테판 엘 샤라위가 미드필더진이 이렇고 앙헬리뇨, 에반 은디카, 잘루카 만치니, 제키 첼리크가 수비 라인을 그다음에 밀레 스빌라르가 골키퍼로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직력을 맞추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뺄 만한 선수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로마는 주전급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토트넘도 그래서 또 주전급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또 하는 거죠. 로마가 주전급으로 나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디발라나 어떤 마츠 후멜스 같은 선수들도 나올까. 특히 디발라나 후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은 선수고 고령이긴 해도 그렇기 때문에 디발라는 고령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멜스만 생각해서 네. 순간. 그래서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선수가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 교체로 나올까 선발로 나올까? 이것도 좀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사실 잡으면은 유로파리그에서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수비 상황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원래대로라면 돌릴 텐데 지금 수비 라인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나섰던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비카리오, 그다음에 벤탄쿠르, 비스마 이 정도만 바꿔서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로마가 좀 업셋 아닌 업셋에 좀 일으킬 거라고 보시나요? 무승부 봅니다. 아, 무승부. 1대1 혹은 3대3? 3대3 가겠습니다. 세게. 3대3. 3-3. 야, 3대3이면은 맨시티랑 페이노르트처럼 된다 이 뜻인가요? 아니요. 팡팡팡팡팡팡. 아, 여기는 티키타카로 네. 팡팡팡팡 해서 네. 3대3 무승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손흥민 네. 선수가 골 많이 넣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손흥민 아무튼 선수가 2골 넣고 일찍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먹히는 거죠. 아, 음. 약간 진짜 한국 축구 팬의 심보긴 하네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좀 신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1점 차로 좀 신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고, 지금 또 토트넘이 7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로마는 20위. 또 유로파 리그에서도 로마가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이 그래도 이번 시즌 유로파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유로파 프리뷰도 살펴봤습니다. The shadows breaking through it all. The weight of night surrounds me. The hours calling through. But I'll keep moving forward.